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목소리 들리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화상으로 강의 갑작스럽게 진행되게 되어가지고 선생님들 좀 혼란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사과드리고요. 저희 부득이하게 또 그 강사님 사정이 좀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강의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메일로 링크랑 같이 해서 강의 자료 보내드렸는데요. 그거 다운받으셔가지고 강의 중에 활용하시면 되고요. 오늘 아직 카메라 안 켜신 분들은 카메라 켜주시고 강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강의 시작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강의 전 확인해 주셔야 될 사항, 그리고 수료 관련해서 안내, 자주 하시는 질문, 이렇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강의 전에 일단은 그 선생님들 무선 인터넷 쓰실 때에는 그 연결 상태가 좀 안 좋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좀 안정적인 강의 환경 마련해 주시고, 또 웹캠 다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웹캠 없으신 분들은 핸드폰으로라도 접속 잘 해주셨고, 그래서 같이 조합해가지고 얼굴을 강의 중에 저희가 잘 볼 수 있도록 출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관련해서는 나의 강의실에다가 제가 또 강의 그 교환 올려놨으니까요. 그거 다운받으셔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메일로 드렸고요. 이름은 일단 다 실명으로 너무 다 잘 바꾸셨어요. 네. 오디오와 소리는 다 점검해 보셨죠? 소리 아까 다 들리신다고 하셨고, 카메라 혹시 좀 이렇게 얼굴 안 보이게 하신 분 있으시면은 지금은 다 너무 좋으시네요. 얼굴 잘 보여서 저희가 선생님들께서 강의 잘 듣고 계시다는 거 식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료 관련해서 안내 드릴게요. 일단 저희 평가가 시험이에요. 그 시험이랑 출석 80대 20으로 반영되고요. 출석률은 90% 이상 나오셔야 되고 시험 점수는 60점 이상 되셔야 돼요. 출석은 선생님들께서 오늘 내일 있는 총 12시간의 과정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1시간 이내에 그 지각이나 조퇴 외출은 가능하시니까요. 그건 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1시간 이상 꼭 잘 참여해 주시고요. 이런 사항 있으실 때는 채팅으로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잘 반영해 놓을게요. 그리고 시험 점수 60점 이상은 저희가 총 10개 문항 드릴 거거든요. 그건 나의 강의실에서 시험 보시는 건데 내일 강의 끝날 때쯤에 제가 어디서 보면 되는지 다시 한번 같이 화면 공유해서 안내 드릴게요. 그래서 시험 점수 총 10문항 중에 6문항 이상 맞으셔야 되고 객관식으로 사지선다입니다. 그래서 6개 문항 이상 맞으시면은 시험 점수도 충족하셔서 정상 수료되실 건데요. 이 시험은 이제 중요한 게 저희가 보실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연수 종료일로부터 2일까지예요. 그래서 오늘, 내일 강의하면은 이제 내일 12일부터 이제 시험 응시 가능하시고 13, 14일까지 14일 밤 자정까지는 꼭 선생님들께서 이 시험을 쳐주셔야지 되고 60점 이상 나와주셔야 수료가 가능하세요. 제가 그 12일 날 체크하면서 아직 시험 안 보신 분들 안내 문자 한 번 더 보내드릴 텐데요. 그때는 진짜 꼭 잊지 마시고 그 시험 한 번 더 응시해 주시면 됩니다. 나의 강의실에서 이제 시험 응시하시는 거고요. 제 시험은 한 번 가능합니다. 네, 기한 내에 시험 참여해 주시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설문은 저희가 연수 끝나고 일주일 후까지 보실 수 있도록 바꿔놨어요. 근데 설문은 수료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나중에 이수증 프린트 하실 때 그 제약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치실 때 설문까지 같이 해주시면 가장 원활하게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석 시간도 선생님께서 잘 또 관리를 해주셔야지 오늘 내일 강의 참여하시면서 또 유종의 미를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수하시는 질문. 이제 이수주 출력은 교육 끝나고 3일 후부터, 그러니까 교육 끝나고 이틀 후까지는 저희가 시험 기간이고요. 그 다음 날부터 수료 결과 확인 가능하세요. 포털에서 수강 이력에서 그 수료 결과와 함께 이수증 출력도 가능하실 겁니다. 확인 감사 점수 올리시는 거는 지금은 이제 바뀌어서 그 전문 교육이랑 융합 교육에 대해서만 이제 가점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들어주시는 건 지금 기본 교육이어서 가점 부분이랑은 해당이 없고요. 그냥 내년도 강의하시기 위해서 올해
보수 교육을 들으셨는가, 그 요건에 대해 충족되시는 거고, 아니시면 작년에 아직 강의 안 들으신 분이 올해 15일 또는 140시간 이상 되는 강의에 배정이 되시려면은 그 훈련 과정에 개시되기 전에 이 강의를 들으시면 되는 거여서 올해 강의하시기 위한 요건도 충족되실 수 있습니다. 수료 못하실 경우에는 페널티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네. 네. 다음은 제가 이거 OT 영상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길기도 하고 제가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라서 생략을 할게요.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OT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이민아 강사님 소개해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민아 강사님 나와주세요.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환영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잠시만 먼저 제 강의한 공유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 코로나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그 전에 검사를 했는데 다행스럽게 음성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완전히 해제된 상황은 아니어서 제가 능력개발교육원 담당자 선생님하고 의논해서 대면 교육을 받을 때 조금 더 위험할 가능성도 있으니 우리가 좀 더 좀 확실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해서 갑자기 화상으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이 점 먼저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선생님들을 그 현장에서 직접 만나서 강의를 진행하는 게 훨씬 강의 효과라든지 선생님들의 그 참여도를 높일 수가 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렇게 화상으로 전환돼서 좀 제한이 있는 환경에서 강의가 진행돼서 제가 좀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제 강의 중간에 저는 워낙에 제 강의가 선생님들의 좀 이렇게 독려, 참여 활동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 강의 시간 내내 선생님들께 질문도 하고 참여를 좀 부탁드릴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혹시 제 질문에 좀 잘 모르시겠거나 좀 그러시면 그냥 모르겠다라고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되니까 제가 호명해서 질문을 받았다고 너무 당황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 선생님들께서 오늘과 내일 양일간 그 이틀 12시간이라고 하면 다소 긴 강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봬도 조금씩 지쳐가시는 모습이 좀 보이는데 화상으로 이제 했을 때는 좀 계속해서 집중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 좀 다소 긴 강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 참석하시는 선생님들의 어떤 목적이나 이 강의에 대한 흥미 또는 동기는 각자 다 다르실 수 있겠지만 이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훈련생 진로 취업 상담 기법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와 함께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강의 시작 전에 이제 제가 선생님들께 인사도 따로 이렇게 좀 드리는 겸 또는 선생님들의 그 마이크 테스트 하는 겸 해서 제가 출결을 부를 텐데요. 선생님들 그 이름이 호명되시면 마이크 온 하시고 간단하게 좀 말씀으로 응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경현 선생님 혹시 오셨나요? 네. 네, 선생님 잠깐만요. 제가 선생님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김경현 선생님 손 좀 잠깐 네. 들어주실까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김민주 선생님 오셨나요? 김민수 선생님 아직 안 오신 것 같고, 네, 김종천 선생님 오셨나요? 네. 네, 김종천 선생님 아까 제가 기억하기 9시 반부터 들어와 계신 걸로 기억합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더 일찍 왔는데요. 이게 네. 좀 늦어가지고. 네, 제가 9시 반에 들어오니까 선생님 와 계셔서 더 일찍 오셨군요. 네, 네네. 네, 오랜 시간 대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문혜련 선생님 오셨나요? 문혜련 선생님. 선생님 마이크 온 좀 잠깐 해주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배선가 선생님 오셨나요? 네, 선생님 얼굴은 뵀는데. 네, 마이크 온 좀 잠깐 해서 선생님 목소리 잠깐 들려주시겠어요?
네, 이거 안 될까요, 선생님? 마이크 왼쪽 밑에 보시면 음소거 있거든요. 됐어요. 선생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배성환 선생님 목소리 들리시죠? 네, 뭔가 좀 문제가 있으신 거군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복종순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신동욱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성정 선생님 오셨어요. 뺀 것 같은데, 네, 아직 안 오신 것 같고. 네, 임오혁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다음에 조송란 선생님. 네, 조송란 선생님 아직 안 오신 것 같고. 최효근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허옥자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홍주영 선생님 오셨나요? 못 뵌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좀 늦게 오시는 선생님도 계실 테니까, 네. 선생님들 마이크 테스트도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이제 강의를 제가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들께서 교육하시는 훈련 기관의 어떤 장면이나 상황을 좀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강의안을 만드시는 모습이어도 좋겠고요. 또는 내가 직접 훈련생들을 강의하는 모습, 또는 그 강의실에 앉아있는 훈련생들의 모습, 아니면 나에게 예전에 도움을 청했던 좀 기억나는 훈련생들이 있으시면 그 모습들을 떠올려 보셔도 좋겠고요. 만약에 그런 그 학생들이 떠오르시지 않을 경우에 예, 그 선생님들께서 이 강의를 듣고 나서 내가 추후에도 진로 상담을 좀 해보고 싶다. 진로 취업 상담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훈련생의 모습이 있으시면 그 훈련생을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머릿속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들을 선생님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을 한번 잠깐 떠올려 보시겠어요? 네, 제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드리면 표정들이 살짝 바뀌세요. 이제 떠올리는 장면이 있으시기도 하고 그것을 또 상기시키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이는데 제가 몇 분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신동욱 선생님? 네, 혹시 선생님은 제 이 질문에 떠오르는 장면이나 그 대상이 있으세요? 네, 어떤 모습이 떠오르셨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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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래요? 예. 혹시 진로 취업 상담을 좀 해보고 싶은 대상이, 떠오르는 대상이 있을까요? 아, 여러 명이 떠오르세요? 예. 그럼 선생님 평상시에 조금 진로 취업 상담 관련해서 학생들한테 요청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네, 네. 네, 네. 그렇군요. 그럼 선생님께서 그 학생들 또는 그 상황을 좀 마음속에서 계속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일 양일 강의를 좀 들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우리 한 번만 더 듣고 이제 진행할게요. 허옥자 선생님. 네, 네, 선생님께서는 혹시 제 질문에 떠오르는 장면이나 아니면 학생이 있으실까요? 네, 저도 취업을 목적으로 훈련에 참여하시는 분들 네,
네, 그 취업 상담이나 그다음에 네. 수료 이후에 네, 네, 진로 상담에 대해서 요즘 네, 좀 심각한 상태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저도 여러 훈련생들이 좀 생각이 납니다. 아, 네, 예. 그, 예전 기수 선생님들은 진로 취업 상담의 그 장면에 놓이실 경우가 많이 없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제가 오늘 참석하시는 이 26차 선생님들께는 두 분께도 여쭤봤는데 벌써 답변하시는 게 진로 취업 상담을 하시는 상황들이 선생님한테 많이 주어지시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도 다 하나하나 확인해 보고 싶지만, 선생님들이 이 떠오르는 장면 또는 떠오르는 학생, 훈련생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 강의를 들으셔야지 더 어떤 강의에 대한 그 학습 효과 또는 선생님들의 의미가 더 부여되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들께 그런 모습들을 좀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떠오르신 장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요. 사실 직업 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대부분이 이제 특정 직종에 대한 이론 지식을 습득하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 관련된 실기 능력을 겸비하고요. 그리고 기술 자격증도 있다면 취득하고 그 다음에 취업을 하는 게 이제 그 훈련생들의 목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훈련 교강사이신 선생님들께서는 그들이 그런 여정을 잘 밟아 나갈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총 역량을 동원해서 열심히 현장에서 가르치시고 기술을 지도하시고 또는 또 취업 지도를 잘 하셔서 그들이 원하는 쪽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는 게 아마 선생님들께서의 주요한 역할이라고 선생님들도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지식을 가르치고 실기를 지도하는 것은 선생님들의 주요 업무인 것은 분명하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훈련생들에게 훈련생들의 어떤 진로나 취업 관련 문제라든지 또는 훈련센터의 생활에서의 적응 문제 등에 있어서 그들이 이제 고민이 있을 때 아까 신동욱 선생님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정기적으로 상담을 하거나 또는 비정기적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훈련생들이 상담을 청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그들이 상담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론 지도를 하시거나 실습 지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학생들을 관찰하게 되잖아요. 관찰을 해봤더니 뭔가 좀 적응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얼굴에 좀 그늘이 좀 더 있다. 예전에는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잘 듣고 나랑 눈 맞춤도 잘 되고 상호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고 좀 어려움이 느껴진다라고 했을 때 물론 시간상 현실적으로 여건상 그런 학생들을 모두 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케어하실 수는 없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학생들을 따로 불러서 좀 어려움이 뭔지 문제가 있는지를 들어보고 그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선생님들께는 사실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는 것은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저의 오늘 내일 강의에서는 그 뒤에 선생님들의 주요한 역할, 훈련생들의 진로 취업 문제와 관련돼서 선생님들께서 그들을 어떻게 지도하시고 상담할까에 대해서 보다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내일 여러분과 함께 이 강의를 이끌어갈 저는 이제 제 양력을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진로 상담 전문가로서 활동했던 주요한 그 양력들이고요. 저는 이 그 진로 상담 전문가로 활동하기 이전에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 사회초년상에서부터 시작해서 10년은 금융업계에 종사했고요. 그 이후로 10년은 그 영어교육 분야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진로상담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것도 한 11년, 12년 정도가 되고 있어서 지금 요 양력은 제가 주로 진로상담 전문가로서 어떤 대상을 만났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담을 진행했는지를 좀 간단하게 적어봤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제 양력과 관련돼서 궁금하신 사항은 선생님이 지금 마이크 온 하시고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저 밑에 있는 그 주소가 제 이메일 주소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후에 질문사항이 있으시거나 또는 관련 자료가 필요하시면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추후에라도 있으시면 편안하게 질문해 주세요. 네. 혹시 전번 좀 알 수 있을까요? 전화번호는 제가 그거 좀 확인해 볼게요, 선생님. 전화번호 요청하신 분은 없어서 제가 네. 이제 공개가 가능한 거 좀 확인해 보고 아니, 가능하다고 제가 하면 전화를 드린다는 게 아니고요. 혹시나 네네. 궁금하면 문자를 좀 드릴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고 김주선 선생님께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선생님, 제가 이제 이 강의를 기획하고 관련된 자료를 만들면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 강의를 잘 듣고 나면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 어떤 모습이 되셨으면 좋을까를 계속 염두에 두면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강의의 목표로 이렇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선생님들께서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진로 취업 상담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가를 여러분들께서 만나시는 대상들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시키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청소년들 입장에서, 또는 신규 취업자들 입장에서, 또는 재직자 또는 실직자 입장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퇴자 입장에서 이 진로 취업 상담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일반적으로 진로 취업 상담이라고 하면 보통은 취업하려는 사람들에게 취업을 잘하도록 도와주면 끝나는 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취업을 잘하려는 사람을 취업을 도와줘서 취업에 성공시키는 것은 선생님들이 이제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진로 상담의 많은 다양한 영역 중에 한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진로 취업 상담의 어떤 의미, 중요성을 선생님께서 이해하시고 이를 잘 설명하실 수 있게 되면 좋겠다라는 강의 목표를 세웠고요. 두 번째로는 진로 취업 상담을 할 때 우리가 단순히 이제 내 어떤 아는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만 그냥 아름아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로 취업 상담을 잘할 수 있도록 1900년대부터 관련된 분야의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다양한 의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생님들께서 진로 취업 상담할 때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기대 언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진로 취업 상담을 잘 하기 위해서 중요한 이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핵심의 내용이 뭐다, 그리고 그 이론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지를 알고 있다라는 이러한 상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한 이론은 다양한 이론 중에 3가지 이론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선생님들이 오늘 내 강의를 다 듣고 나신 이후에 이 이론의 핵심 내용은 뭐다, 주요한 기본 과정은 뭐다, 어떤 기법들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기법들을 내가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훈련생들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진로 취업 상담을 위한 직업심리검사 활용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진로 취업 상담을 하다 보면은 수많은 검사들을 실시하게 됩니다. 많은 검사들을 다 차치하더라도 저희가 오늘 내일 아마 강의에서 들어가서 볼 가능성이 높은데, 워크넷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넷에 탑재되어져 있는 직업심리검사 12개 중에 최소한 2개 내지 3개 정도는 선생님들께서 숙달된 상태에서 진로 취업 상황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진로 취업 상담 목표 4번째로는요. 진로 취업 대상자인 훈련생을 선생님들이 처음 만나서부터 취업시키는 게 끝이 아니고요. 취업한 이후에도 적응을 잘하고 있는지, 좀 어려움이 없는지,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의 전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훈련생을 처음 만나서부터 추후 모니터링하는 그 과정까지,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활용 가능한 기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알아보고요. 대상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그런 기법들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이제 오늘, 내일, 양일간, 내일 아마 4시 50분경에 끝낼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선생님들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5가지의 상태에 조금이라도 좀 다가갔다면, 좀 근접하셨다면 그것은 이 강의에 효과가 있다고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선생님들 강의 목표 좀 머릿속에 그려지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우근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픽업해 주셔서, 네, 선생님들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을 말씀드리면, 선생님들은 모두 다 가르치는 교수자시잖아요. 네, 그래서 가르치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고, 저도 지금 이제 교수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는 평상시에는 교수자 역할이시지만, 이제 오늘, 내일은 학습자의 역할을 담당하시게 되는데, 우리 교육학에서는 출발점 행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출발점 행동이라 하면 무엇이냐면 학습자가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갖추어야 될 어떤 선수적인 기능이나 어떤 지식이나 태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어떤 출발점 행동은 각자 그 지점들이 다 다르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지점에서 출발했든지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강의 목표점을 향해서 다 진행이 될 거고요. 선생님들께서는 내일에 이 지점에 다다를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는데 선수점 행동, 그러니까 출발점 행동이 다들 다르시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 내용은 좀 까다로워서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어떤 분들은 이거 나 예전에 다 알았다, 공부했다,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해서 애써 수강 신청했는데 조금 내용이 반복되니까 지루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강의하시다 보면 느껴지시잖아요. 어디에다가 수업의 난이도를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것이 학습자에게 학습 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텐데 저 역시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요. 선생님들께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해보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선수학습 진단인데요. 첫 번째 저희 이제 직업상담사라는 그 자격증이 있거든요. 혹시 직업상담사 2급이나 1급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 계실까요? 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혁은 선생님, 그리고 또 계실까요? 네, 최혁은 선생님 한 분 계시네요. 네, 선생님, 그 직업상담사 2급과 1급 중에 어떤 자격증 갖고 계실까요? 저는 교사 면허도 있고요. 네. 직업 상담사 2급 자격이 있고요. 네. 상담학 박사학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선생님 제일 앞서서 계시네요. 전문가 선생님이 한 분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직업 상담사 자격증은 없지만 내가 상담 관련해서 자격증이 있다. 네, 혹시 뭐 최근 선생님 같이 내가 상담 관련 전공을 가지고 학위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 선생님 계시나요? 손 들어 주시겠어요? 네, 없으시네요. 네. 아니면 내가 직업상담사도 없고 상담 관련 자격증이나 학위는 없지만 예전에 이 보수교육이 의무화되기 이전에 한국기술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에서 개설된 과목 중에서 현재 이 강의와 유사한 과목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로지도와 상담 기법 또는 워크넷을 활용한 직업 상담 기법 등 이런 과목들이 개설됐었어요. 혹시 그 개설된 과목 중에서 3시간 이상 그런 과목을 수강하신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 계실까요? 신동욱 선생님. 네, 또 계시나요?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신동욱 선생님이 들으셨네요. 선생님께서는 어떤 강의를 들으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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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한 몇 시간 정도 들으셨을까요? 몇 시간 정도 강의였는지 대략 기억하세요?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 선생님 들었던 내용 중에서 좀, 중복되거나 반복되는 내용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네. 그 점,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선수 학습을 진단해 봤는데, 지금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는 좀 강의 관련해서는, 이전에 뭐 학습을 하신 경험은 없으신 것 같고, 다만 이제 최우근 선생님이 여기 관련된 박사학위도 있으시고, 또는 교사 면허도 있으시고, 또 직상도 있으셔서 워낙 그 출발점 행동은 앞쪽에 계시는 것 같고요. 신동훈 선생님께서도 사전에 들은 게 있으셔서 선수 경험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두 분께는 좀 양해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제 강의는 좀 진로 취업 상담에 대해서 처음 듣는 분이라 할지라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많이 앞서 계신 분들은 일부 내용을 복습한다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이도가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은 쉽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보다 많은 분들이 본 강의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일단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앞서서 선생님들께 진로 취업 상담의 기법의 그 강의 목표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화해야 될 내용들을 이렇게 제가 목차로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제 1장의 진로 취업 상담의 기초,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할 거고요. 진로 취업 상담의 의미, 그 목표, 그리고 이 진로 취업 상담이 왜 중요한가, 그것의 중요한 대상들, 청소년들에게는 왜 중요하고 성인들에게는 진로 취업 상담이 왜 중요한가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요구되는, 그래서 진로 취업 상담을 잘하기 위해서 훈련 교강사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역량들을 갖추고 계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점심 식사를 하시고 나서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진로 취업 상담을 할 때 우리를 도와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이론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중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론들, 특성 요인 이론, 성격 이론, 그다음에 우연학습 이론이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선생님들께서 훈련생들을 취업 지도를 하시더라도 또 우리가 공통적으로 좀 잘 알고 있어야 될 이론들로 선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들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이제 마지막 2시간에는 직업심리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가 직업을 선택한다 또는 대학의 학과를 선택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누군가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나요? 어떤 대학의 학과를 선택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사실 이제 많이 하는 게 재미있게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진로 취업 상담에서 도와주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직업 심리 검사와 연결해 보면 여기에서 재미있게 한다라는 것은 흥미하고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잘할 수 있다라는 게 직업 적성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직업 흥미와 관련된 검사가 직업 선호도 검사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적성과 관련된 직업 적성 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 흥미와 관련된 검사는 직업 선호도 검사로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그것은 여기 2장에서 직업 선호도 검사는 워낙에 성격 이론을 살펴볼 때 관련된 내용이 많이 다루어지기 때문에 직업 심리 검사에서 직업 선호도 검사를 보지는 않고요.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직업 적성 검사와 그리고 요 근래에는 아마 이제 취업하려는 분들도 많지만 창업하려는 분들도 좀 많이 계세요. 그래서 창업 관련된 적성 검사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직업 심리 검사는 아니지만 저희가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직업 카드라는 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업 카드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 아마도 오늘 강의는 여기 성인용 직업 적성 검사까지 살펴볼 될 것 같고요. 내일 오전 강의에서 창업 적성 검사, 직업 카드의 활용법, 그리고 그 중요도 이런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으로 내일 오후 강의에서는 4장에 있는 진로 취업 상담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진로 취업 상담 과정이
처음 만남에서부터 사후 지도까지 어떤 프로세스로 흘러가는지를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진로 취업 상담 기법 중에서 사이버 상담, 지금 현재 뭐 코로나19 때문에 뉴 노멀 시대 비대면 선생님들께도 지금 좀 화상으로 이렇게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역시도 비대면으로 훈련생들과 얘기할 때 채팅 상담도 있을 수 있고요. 게시판 상담도 있고 화상 상담도 있을 수 있지만 제 강의에서는 이메일 상담의 경우가 주로 선생님들께 그 상담이 요청되는 상황일 것 같아서 이메일 상담의 경우 상담의 주요한 주제를 4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구직기술 지도 기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력서,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그리고 면접 응대 등을 훈련생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교강사로서 어떻게 도울 건가를 여기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진로취업 상담 필습이라는 부분은요. 진로취업 상담의 사례 개념화가 들어있는데요. 보통 이제 오프라인에서 선생님들을 직접 만나게 되면 사례를 하나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4명 정도 한 조별로 나누어서 각 조의 조장님의 주도하에 그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정리해서 전체 이제 그 우리 수강생들 분들께 나누는 조별 내용을 공유하는 컨셉으로 만들어졌는데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그런 세팅은 저희가 좀 지향하는 바가 있어서요. 저하고 같이 그 사례를 읽어보고 우리가 이 이틀 강의에서 살펴봤던 어떤 기법이라든지 이론들을 토대로 사례 개념화를 진행해 보면서 그 내용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진행이 됐습니다. 아마도 이번 강의에서도 뭐 조별 토의 그리고 각자 발표보다는 저하고 그 이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시는 차원에서 이 진로 취업 상담 사례 개념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제가 앞서서 목표 그다음에 목차를 통해서 오늘 내일 12시간 동안 어떤 내용을 학습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좀 감이 잡히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현 선생님, 좀 어떤 우리가 목표로 어떤 과정을 가지고 쭉 갈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네, 좋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지금부터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챕터입니다. 진로 취업 상담 기초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이 그 기초라는 큰 제목 하에 5가지의 작은 주제가 들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오전에 이 내용을 주로 살펴볼 거고요. 우선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일 제 강의는 기본이 50분 수업을 하고요. 10분 휴식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전 강의들에서 가끔씩 선생님들 중에서 집중해서 수업을 듣다 보니까 좀 피로도가 높아져서 휴식 시간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있으셨는데 일단 그 수업의 기본적인 세팅은 50분 수업하고 10분 휴식하는 걸로 하고요. 이후 상황을 봐서 저는 진행되어 가면서 피로도가 점점 쌓여서 지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좀 융통성 있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줌 화상 강의를 조금 더 피곤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그 화면에 집중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를 더 집중해서 들으시다 보니까 피로도를 느끼셔서 제가 상황에 봐서 진행하려고 하니까 선생님들 의견 있으시면 저한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이런 강의안도 받으셨고 저하고 지금 강의 이 교환을 보면서 이 제목들을 계속해서 보셨을 텐데 혹시 진로 다음에 점을 찍고 취업이라는 단어를 넣은 거 보시고 왜 취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라고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 계실까요? 좀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네. 예전 강의와 비슷하게 아무 분도 거기에 대해 의구심을 표현하신 분은 없으신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취업 상담 하면, 여러분들은 훈련원에서 훈련생들을 주로 가르치시는 교 강사들이시기 때문에 진로 다음에 점 찍고 취업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취업이 빠지는 게 맞죠. 왜냐하면 진로 상담이라는 큰 영역 안에 진학 상담도 있고 취업 상담도 있고 은퇴 상담도 있고 또는 이직이나 전직하려는 상담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는 과를 전과하는 전과 상담도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선생님께서는 진로 다음에 점을 찍고 취업 상담을 넣었을까?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의아해 하신다면 사실 여러분들이 주로 만나시는 훈련생들이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선생님들을 만나시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취업을 강조하기 위한 의미로 이제 제가 진로점 취업 상담이라고 이렇게 넣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이 동일한 강의를 해요. 그러면 진로점 취업 상담의 기초라는 제목을 봤을 때 특성화고 고등학교 선생님들이거나 아니면 마이스터고 선생님들께서는 이 제목을 보시고 그래 내가 이 강의를 듣는 게 맞겠다. 내가 만나는 학생들에게 이 강의가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일반고 선생님들께서 진로 취업 상담 기초라는 이 제목을 보시면 이상하다. 우리 학생들은 거의 졸업하고 나면 취업을 하려는 학생들은 별로 없고 대부분이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일반고 선생님들께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게 된다면 제가 진로 다음에 뭐가 나야지 이 선생님들께 더 의미 있거나 좀 더 효율적인 강의로 느껴질까요? 진로 다음에 어떤 상담이 들어가야지 일반고 선생님들께 더 다가갈까요? 배성가 선생님 혹시 답해 주실 수 있으세요? 배성가 선생님 좀 어려우실까요? 네, 마이크 안 되세요? 네. 그러면, 임오혁 선생님 혹시 말씀 가능하시죠? 지금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제가 선생님들을 주로 취업하려는 대상을 만나시다 보니까 진로점 취업 상담이라고 이렇게 명시했는데, 일반고 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이 동일한 강의가 된다면, 진로 다음에 어떤 부분이 들어가야지 더 의미 있는 강의로 다가올까요? 예. 부분이 보면은 네, 그 일반고 선생님들이 만나시는 학생들이 주로 어떤 부분이 되죠? 진로 상담을 통해서 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표로 진로 상담이 이루어질까요? 글쎄 그냥 교사 학생 그거는 내가 상담 안 해보고 성인들 우리 직업훈련 강사를 제가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성인들을 좀 상담으로 좀 그래서 선생님은 네. 진로 취업 상담이 더 와닿으시는 거죠? 네. 네. 김경현 선생님, 혹시 선생님이 일반고에 근무하시는 선생님이시라면 진로 다음에 취업보다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지 그 선생님들께 이 강의가 더 의미가 있을까요? 진학 상담.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진학 상담으로 하는데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 그것만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한 분씩 계시거든요. 예. 왜냐하면 고등학교에서는 진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좀 동떨어지고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선생님들을 진로 상담 교사라고 부르지 않고 진로 진학 상담 교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목수님 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주로 취업하는 취업생들을 대상으로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더 강조하기 위한 의미로 진로점 취업 상담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다라는 점 선생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외국의 저서라든지 우리나라 진로 상담 관련한 저서들을 보시면 그냥 커리어 카운슬링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진로 상담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상담들이 진로 상담의 큰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 선생님들이 먼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생각 열기라는 코너에서 진로 취업 이런 거와 관련된 선생님들이 이제 제 강의하고 관련된 주요한 단어들이 있거든요. 일이라는 워크라는 단어가 있고 직업이라는 잡이라는 단어가 있고 진로라는 커리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일과 직업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일과 직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좀 떠오른 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일, 직업 딱 들었을 때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신 선생님 계실까요?
혹시 최효근 선생님 가능하실까요? 그 직업이라 하면 네, 그 금전적인 수혜에 대한 것을 받고 어떤 룰에 의해서 네, 그 해당하는 그 시간이라든가 뭐 이런 네. 의미에 대한 것들을 같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냥 일은 뭘까요? 구체적인 네. 얘기를 드릴까요? 그러면 선생님 혹시 일하고 직업 중에서 더 범위가 큰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일이 더, 일과 직업에서 보면 네, 생계 유지에 대한 수단에 대한 거라든가 네, 또 이제 뭐 사회적 기능에 대한 것들이 있는지 여부라든가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국가하고의 관련해서 뭐 발전에 대해서 기여하고 있는지라든가 네, 또는 이제 뭐 삶과 보람이라든가 만족을 느끼는 거에 대한 거라든가 그리고 네, 생애의 목적에 따라서 두 개를 나눌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네. 네. 가장 큰 선생님, 거는 보수죠, 보수. 네, 보수. 네, 맞습니다, 선생님. 그 두 개를 구분하는 가장 큰 것은 보수입니다. 최근 선생님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일의 이제 그 개념은 정신적 또는 육체적인 노동을 위해서, 노동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활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에는 크게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일과 그리고 취미생활이라든지 뭐 가사노동이라든지 선생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어떤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거와 같이 금전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최욱은 선생님 마지막 말씀 가장 중요한 건 수입이죠 말씀하신 거죠. 네. 그래서 직업은 일의 범위에 포함되어져 있고요. 수입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경제적인 사회적인 활동을 우리가 직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분짓는 가장 큰 기준, 가장 확실한 기준이 수입을 목적으로 하냐, 금전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냐, 하지 않냐라고 보는 거죠. 선생님들께서 이후에 이 강의를 듣고 나셔서 이 일과 직업을 생각하실 때 큰 일의 범위 안에 직업이 들어가 있다. 그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선생님들이 만나시는 그 훈련생들은 사실 이 일을 찾는다기보다 선생님하고 만날 때는 직업을 찾기 위해서 만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직업이 큰 일의 범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직업을 통해서 일의 영역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내가 취업만 잘 시키는 거면 되지라기보다는 큰 일의 범위에서 진로 취업 상담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개념을 먼저 살펴봤고요. 또한 우리가 진로 취업, 뭐 커리어 뭐 관련해서 많이 쓰는 단어가 커리어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 선생님이 진로 또는 커리어 이렇게 찾아서 구글 이미지를 찾아보시면 제가 하나를 제시한 이 모양의 이미지들이 많이 뜹니다. 방향 그리고 길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요. 직업과 커리어 패스라고 하는 거는 개인이 평생에 걸쳐서 직업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개인의 발전들을 쭉 모아놓은 어떤 진보와 행동을 의미하고요. 커리어는 사실 달리는 마차라는 라틴어 카루스와 마차들이 달리는 길인 카라리아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방향성과 길을 의미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주요한 개념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좀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선생님들 일과 직업 어떤 진로의 차이점과 유사점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겠죠? 이미 뭐 알고 계신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조금 여기에 혼동이 되셨거나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은 좀 이해하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진로 취업 상담의 의미가 뭘까요? 진로 취업 상담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취업 상담이 이꼴 진로 상담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지금까지 반복드렸거든요. 이 화면에 보시면 커리어 티오리 프랙티스라는 이 책을 쓰신 학자가 있어요. 여기 주요 학자는 스완슨이시거든요. 이분은 아마 뭐 최욱은 선생님이나 지금 신동욱 선생님은 아마 들어보셨을 학자이시고 굉장히 주요 대표적인 학자이십니다. 이 스완슨이라는 학자는 진로 상담, 취업 상담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만나서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상담자, 내담자라는 단어가 자꾸 반복되면서 선생님들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고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후부터는 이 상담자라고 나오는 단어를 선생님들,
훈련 교강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내담자라고 나오는 단어를 훈련생 또는 학생, 뭐 선생님들이 만나는 교육생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담자와 내담자가 이 진로 취업 상담의 주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만나서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인데 이 정의가 내렸을 때는 굉장히 오래전이기 때문에 주로 그 대화를 대화를 꼭 서로 만나서라고 하는데 이 만나서의 의미가 대면 관계만은 아니겠죠. 지금은 그 방식이 전화로도 할 수 있고 화상으로도 할 수 있고 이메일로도 할 수 있고 채팅으로도 할 수 있고 이게 다양해졌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입니다. 근데 이 두 주체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그 초점이 일이나 직업이나 진로나 진학과 관련 내용이 주제로 해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진로 취업 상담이라고 하자라고 소환스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소환스이 내린 그 정의는 매우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또 다른 이제 진로 취업 상담의 의미로 미국 진로개발협회가 있습니다. NCDA라고 해서 이 진로개발협회에서는 진로 취업 상담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냐면 직업인으로서의 역할이 다른 역할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중심으로 생애진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생애진로의 발달 과정에 있는 개인을 도와주는 과정이라는 거죠.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훈련 교강서로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직업인으로서의 역할이 있으시잖아요. 훈련 교강사로서의 역할도 있으시겠지만 선생님들의 생애 역할 중에 다른 역할들이 있으실 거예요. 혹시 김종천 선생님, 내가 직업인으로서의 역할 말고 생애 역할 중에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직업인으로서의 역할을 주로 하고 있죠. 네. 혹시 다른 역할을 생각나시는 역할이 있을까요? 진로를 도와준다는 개념도 있고요. 제가 네. 처음에 이런 걸 했을 때는 네. 처음에는 전처루 사람으로 제가 인간으로 만들고 싶었다는 것도 좀 있었어요. 네, 그러셨군요. 네. 네.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다양한 목표, 그 다음에 의미를 가지고 지금 직업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데, 혹시 선생님들의 부모님께서 살아 계신다면, 선생님들께서는 자녀의 역할을 생애 역할 중에 담당하고 계시는 거고요. 또는 결혼하셔서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남편 또는 아내로서의 배우자 역할이 또 우리한테는 주어집니다. 또 자녀가 있으시다면 또한 부모 역할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애를 살아가면서 꼭 직업인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직업인으로서의 역할이 다른 역할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중심으로 생애진로의 발달 과정에 있는 개인을 도와주는 과정이 진로 취업 상담의 의미입니다. 선생님께서 만나시는 훈련생들이 그 나이대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처한 상황이라든지가 유사한 그룹들을 만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굉장히 다양한 레인지의 연령대 또는 다양한 역할 지금 상황이 처해져 있는 분들을 만나시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현재 역할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한 가지 예로서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있거든요. 결혼해서 출산하고 육아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직업인으로서의 그런 경력이 단절된 상태에서 다시 또 어느 시점이 됐을 때 다시 직업인으로서 활동하기 위해서 훈련 원을 찾아서 훈련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이제 직업을 선택하게 됐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생애의 다른 역할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자녀가 다 양육돼서 커서 성인이 된 상태의 어떤 그 훈련생과 지금 아직도 아이들이 그 교육과정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는 이런 학습을 갖고 있는 그 청소년을 자녀로 데리고 양육하고 있는 훈련생의 경우에는 이 진로 취업 상담이 좀 다르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생애 역할의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는지, 더 효과적으로 직업을 선택해서 그것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 건지를 선생님들이 도와주시는 과정으로 가야 된다는 게 미국 진로개발협회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두된 것은요, 전생의 발달적 관점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그 전생의 발달적 관점에 있는 내담자 훈련생들과 에게 일이나 직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직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잘 감내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진로 취업 상담이라고 본 것이 미국 진로개발협회의 정의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여기까지만 보고 우리 이제 휴식 시간을 좀 갖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선생님들 진로 취업 상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거나 이후에 관심이 있으셔서 이 개론서를 이렇게 보시거나 관련된 책자를 보면 많이 나오시는 분이에요. 수퍼라는 분이거든요. 이분의 그 주요한 개념은 커리어 디벨롭먼트 티오리라고 해서 발달 이론입니다. 네. 그래서 개인이 자신의 이제 자기 자신과 일의 세계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적절하고도 잘 통합된 자아상을 갖고 이를 수용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셨는데요. 사실 그 진로발달 이론을 처음 주창한 사람은 수퍼라는 학자는 아니에요. 이전에 긴즈버그라는 학자가 있었거든요. 긴즈버그라는 학자가 진로 발달 이론을 세상에 내어놨는데 수퍼라는 학자가 보기에 조금 미흡하다,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 이론을 다시 더 발달시키고 확장시켜서 내놓은 이론이 수퍼의 발달 이론입니다. 왜냐하면은 긴즈버그라는 학자는 이 진로 발달 이론을 20세까지, 그러니까 진로 발달 20대까지만 설명한 데 비해서 수퍼의 진로 발달 이론은 아동기부터 노년기에 전 세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는 관점에서 이 이론을 주장했기 때문에 긴즈버그의 이론보다는 보다도 확장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신과 일의 세계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적절하고도 잘 통합된 자아상, 셀프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수용하고 발전시켜 나가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로 취업 상담이라고 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을 자신에게 만족스럽고 사회에 이익이 되도록 현실 생활에서 검증해 보도록 돕는 과정이 진로 발달 상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의 이론만 보셔도 선생님들께서 진로 취업 상담 그러면 이퀄 취업 잘 시키는 상담이라는 생각으로 국한되시지는 않겠죠. 뭔가 내가 생각했었던 진로 취업 상담이 훨씬 더 범위가 넓구나, 기간이 훨씬 더 길구나, 그리고 그 각각 개인에 대해서 내가 접근해서 해야 되는 깊이가 훨씬 더 깊구나라는 생각을 타건하게라도 선생님들이 하셨다면 이제 진로 취업 상담의 그 영역에 대해서 훨씬 더 깊게 넓게 선생님들이 인식하실 수 있는 시작점에 지금 도달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그 진로 취업 상담 의미를 통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진로 취업 상담이 다루어야 될 영역이라든지 주제라든지 대상이 훨씬 더 넓고 깊고 다양하다라는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시간이 11시가 다 돼서요. 선생님들 지금부터 휴식하셔서 제가 11시 10분에 우리 두 번째 강의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휴식하시면 좋겠습니다.